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북한 노래방과 남한 노래방의 차이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주제로 생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딸내미가 갑자기 생방송에 나올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서 확 끌어내다 보니까 얘기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오늘은 좀 얘기하려고 앉았습니다. 북한의 노래방 문화가 처음으로 들어왔던 게 대한민국 금형 노래방 기계가 아니고요. 일본의 가라오케 기계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기계를 가지고 있고 건물에다가 이제 자기 건물은 없죠. 이제 한 개 회사, 이런 회사들에서 건물이 비어 있으면 돈이 좀 많은 부자가 이제 음향시설들을 다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돈을 벌고 얼마 정도를 이제 그 회사에다 내주는 거예요. 임대료 비슷한 거 한국에서 말하면 그런 거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만 있으면 대박 났어요. 노래방이 그게 2000년도 초반이에요. 제가 대학을 2005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2002년, 3년, 4, 5년 맞아요. 2005년에 졸업했는데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놀았으니까 2000년도 초반인 것 같아요. 그때 노래방 기계가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북한의 노래방 문화가 이제 또 소재지들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와 그때 진짜 신세계였습니다. 노래는 가수들만 인정받은 가수 만수대유수단, 피바다가곡단, 북한의 유명한 보촌보전자악단, 왕재산 경음악단 이런 애들만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줄 알았는데 가수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기억에는 한국에서 불렀던 노래방보다 더 좋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음향이 너무 좋았다라는 느낌? 처음 접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때는 한국은 노래방 기계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자판이 나와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CD가 있었어요. 노래방 북한에 있을 때는 책이 이만한 CD 책 뚜껑처럼 막 열면 1집, 2집, 3집, 4집에서 쫙 노래가 나오는데 보면 뭐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뭐 여성은 꽃이라네, 뭐 장군님은 최전연에 계신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맨날 그딴 김부자 족속들 돼지들 찬양하는 노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거 뭐 흰새, 제가 저번에 한번 불러드렸던 하늘 높이 날고 이런 거 있잖아요. 흰새, 아침 이슬, 어릴 적 마음으로 낙엽 뭐 이런 조금 현대판스러운 이게 뭐냐면 MR 자체가 컴퓨터 음악으로 쿵쿵 착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본주의스러운 버터 냄새가 살짝 나는 그런 노래들도 이제 신곡으로 나와 있는데요. CD를 끼우면 CD에 몇 번 노래가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 그거 가지고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번호를 누르면 노래가 탁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애국심이 있고 또 충성 찬양 완전 막 상경 충성 잘하는 애들은 눈 오는 이 아침 우리 장군님 이런 노래 막 부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럼 우리 있는 애들끼리는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시간당 5,000원짜리가 있었고요. 1시간에 7,500원짜리가 있었는데 이 5,000원이 어떤 가치를 하냐면요. 그때 교사 월급이 1,500원 할 때예요. 한 달 동안 교사 월급이. 근데 노래방 1시간 비가 5,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3배가 넘잖아요. 3달을 일을 해야 노래방에서 한 시간을 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애들부터 놀기 시작했고 돈 없는 애들은 노래방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노래방 다니는 애들은 돈 있는 애들이 다녔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사고 다음에는 네가 사고 그때 놀았던 애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는 이제 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기본 최소한 3시간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5,000원짜리 집은 예약을 안 하면 못 가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국처럼 크게 노래방을 해가지고 막 1방방, 2번방, 3번방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한 칸을 가지고 있거나 많아봤자 3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개인이 하는 걸. 근데 그 다음에 노래방에 막 돈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노래방 기계만 갖다 놓으면 그냥 대박 나는 거.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쉴 시간이 없어요. 한국에도 시간당 돈 내던가? 술 먹으면 안 내던가? 내는구나. 근데 북한은 한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서비스라는 거 있잖아요. 10분, 20분 이거 서비스 더 주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거 절대 없어요. 1분도 서비스 안 줘요.
무조건 돈을 30분 추가하겠으면 5,000원에서 2,500원을 더 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북한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기억에 이 노래방 기계를 딱 접해서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병에 간암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님을 여러 번 노래방 모셔다 드렸어요. 아버님이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노래방을 경험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간암으로 오래 살지 못할 거를 제가 알고 있고 아버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세계를 한번 아버님에게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뒤에다가 아버님이 살이 다 빠지셔가지고 엉덩이에 뼈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자전거 뒤에가 이게 너무 아파요. 왜 아프냐면 북한은 도로가 빤빤하게 이런 도로가 아니고 막 도로가 패이다 보니까 덜컹덜컹 거리면 아빠 뼈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해면 같은 거를 두툼히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묶어가서 아빠를 뒤에 싣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노래방에 여러 번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그때 너무 한숨을 푹푹 쉬시는 겁니다. 이제 젊은 애들이 노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제 친구들하고 노는데 제가 아빠를 막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 이때 아빠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빠가 이 세상을 못 보고 돌아가시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이제 가면 친구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좀 끝발이 있었거든요. 싫어하는데 싫다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아버님 아픈데 왜 그러고 자꾸 데리고 다녀 이러거든요. 그래도 힘들어도 아버님을 제가 이제 모시고 갔다가 노래방에서 아버님이 막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셨어요. 곡절 많은 운명이라는 북한 영화의 주제가였습니다. 그 주제가를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왜 아버님이 한숨을 쉬셨냐면, 젊은 군대를 나가면 원래 북한에서 이민군에 입대를 하면 10년 동안 원래 1년에 15일씩 들어오는 게 뭐예요? 휴가가 원래 있는데 휴가를 안 줘요. 명실상이 있긴 한데 안 주어서 거의 10년 동안 집에 못 온다고 보면 되는데, 돈 있는 애들은 자기 부대가 힘들어하면 부대에다 쌀이나 물자 지원을 하고 집에 와서 3개월씩 막 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세상이 막 이렇게 변화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목에다가 그때 우리 애들은 왜 그때는 북한은 그때 당시 무선 마이크도 없었고 다 거의 유선 마이크였었는데 그 유선 마이크를 목에다 한 바퀴씩 이렇게 돌려서 왜 노래를 불렀어요. 저희 또래 애들이 군대에 갔다가 아빠들이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으면 뇌물 주고 이렇게 와서 집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면서 아버님이 참 미래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오늘 제가 막 이제 아버님을 매번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땐 제가 먼저 이렇게 나가서 놀려고 하면 아빠가 오늘 어디가 노래방 가? 이러시는 거예요. 노래방 너무 가고 싶어 하셔갖고, 근데 말을 안 들으시고, 그러면 내일은 아빠 따라가면 안 돼? 이러면 가요. 그때까진 좀 간경화가 좀 조금 괜찮았어요. 그 이후에는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제가 모시고 다녔었는데, 그리고 이제 모시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때 그렇게라도 아버님을 모시고 다녔던 게 지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때 그렇게라도 사실 제가 아버님을 자전거 뒤에 태우는데 자전거가 히칭히칭하고요. 정말 힘들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운전을 했어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아버님이,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자전거를 넘어뜨리거나 하면 뒤에 아버님이, 아무리 아버지가 살이 빠졌다 해도 남자기 때문에 무게가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제 히칭해서 떨어지면 아버님도 상할까봐 온 고정신을 해가지고 아버님 모시고 이제 가서 이제 노래방에서 놀았었는데,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내가 너무나도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노래방에 와보니까 세상에 더 신세계인 겁니다. 불도 막 번쩍번쩍 이랬는데, 그때 북한에도 이렇게 비슷한 불 같은 게 하나 있긴 있었어요. 어떤 집에 가면 이렇게 둥그런데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는 번쩍번쩍한 불들이. 생일 파티는 있는 애들은 2000년도 초반부터 노래방에서 이제 밥 먹고 거기서 좀 놀고, 그렇게 헤어지고, 이게 조금 이제 있는 사람,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시골 애들은 노래방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노래방 문화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무슨 노래방 도입무도 있고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엄청나게 많고 한데, 북한은 그런 문화는 없어요. 도우미 문화 이런 건 없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아예 없었는데 평양에 달러를 가지고 가면
달라 노래방이라고 있어요. 달러만 주는 지하 노래방. 이런 데 들어가면 미국 디스코도 막 이제 외국인 뭐 들어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가서 듣지 못했는데 저희 삼촌 어머니가 갔다 오셔갖고 막 충격 먹으셔갖고 그냥 미국 디스코 음악이 평양 지하에서 애들이 돈만 주면 몰래 문 다 걸고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보면 거기에 도우미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도우미라는 게 어떤 도우미들이냐면 접대, 북한에서는 이제 고객님을 이제 모시는 일을 접대원이라고 하거든요. 뭐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죠? 중국에서는 후야 이렇게 부르고 여기서는 이모니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접대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접대원이라는 여자가 음식도 들여다주고 맥주도 들여다주고 그러니까 맥주, 술 못 팔게 하는 건 아닌데 술 맥주가 너무 비싸니까 저는 대학 때니까 술 맥주는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시간을 이제 맞춰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면 라면도 엄청 비싸다. 라면도 있었어요. 쇠고기 라면. 중국에서 나오는 쇠고기 라면도 있었고 맥주도 있었어요. 중국 BC 맥주도 있었고 대동강 맥주도 있었고 영송 맥주도 있었고 과자도 있었어요. 중국계 좀 많죠. 그런데 평양에 가면 그 접대원이란 여자가 이제 맥주도 가져다 주고 뭐 과자도 갖다 주고 신청한 데를 가져다 주고 노래방 CD를 넣어주고 노래 번호를 눌러주는 그냥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손님들에게 술 한 잔씩을 그렇게 따라주는 거. 네, 그냥 정중하게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항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갔다가 찾으면 들어옵니다. 찾아서 근데 맨날이 찾아가고 야 술 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요. 술 따라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 띵동 눌러갖고 아 저희 술 한 병 더 주세요 이러면 나갔다 들어오면서 또 저희가 여자들이라도 또 이렇게 같이 따라주고. 요게 평양에서 잠깐 이제 있었던 건데 평양은 아마 그렇게 조금 고급스럽게 이제 노래방 문화가 즐기고요. 지방에서는 엄청나게 그게 막 활성화가 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자본주의 날라리 풍. 여기서 남조선 노래 부르고 남조선 춤을 춘다. 이게 이제 뭐 김정일이 귀에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100% 또 노래방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북한은요. 투자 함부로 하면 완전 개망해요. 완전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그냥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싹 다. 보니까 그 아줌마들이 날리고 돈을 이때까지 벌고 있었고 거기에 엄청난 이제 방을 꾸며야지 그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투자 비용 같은 거 안 줘요. 장관님이 기분에 고슬리다는데 누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다 쫓겨났어요. 우리가 개성공단 가서 일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온 다음에 다시 못 가듯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뭐 한국에서는 아마 한국 분들은 아마 북한의 성격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더 당하고 살죠. 그리고 살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매년에 또 생겼더라고요.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그거랑 당구장 하고 탁구장 이게 다 유흥업소다 이렇게 해서 다 없어졌다가 한 몇 년 후가 됐나? 생겨났는데 더 고급하게 되게 생겨났더라고요. 중국 돈도 받아요.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저희 고향 라선 쪽에서는 중국 사람이 있으면 중국 사람한테서만 중국 돈을 받았는데 대놓고 이제 중국 돈만 받는다. 우리 여기 중국 돈만 받아. 막 이러고 대놓고 막 장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날 그 수익의 분배를 많이 나라에 내는 거예요. 달라진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개인들이 어느 회사의 건물을 빌려다가 노래방을 쓰고 월세 같은 거 엄청 싸게 그냥 한 달에 얼마씩 그 북한에서 팔산과제라는 게 있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일 안 하면 안 되고요. 참 웃기죠? 회사에 나가잖아요. 회사에 나가면 돈을 안 주잖아요. 그냥 공짜로 거의 다 일을 시키잖아요. 월급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제대로 줄 데가 없어요. 월급이 자꾸 물리고 월급이 나오면 월급을 손에 쥘 새가 없고 인민군대 지원 내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손에 못 쥐어봐요. 그런데 그런 회사 생활도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느라고 이 회사 생활 못하겠다 하면 무작정 안 나오면 안 되고요. 한 달에 3만원 내지 5만원인지 나라에다가 내야 웃기지 않아요? 월급이 얼마냐면 월급이 무슨 1,000원인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려면 3만원을 나라에다 바쳐야 돼요. 이거 무슨 이거 좀 연구해 보세요. 경제학을 연구해 보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나란 일을 안 한다고 자기들은 월급 1,000원 주면서 일 안 하는 사람한테 3만원이나 5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거를 팔삼과제라고 불러요. 이 팔삼과제라는 거를 내야지 이제 회사를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이 노래방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노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래방 기계 다 사대고 일체 옵션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돈을 개인이 투자해서 하면서 한 달에 뭐 5만 원이면 5만 원 아니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내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몇 년 후에 다시 개화가 돼서 딱 노래방이 딱 생겨났는데 보니까 중국 돈 막 받고 달러도 다 받아도 된대요. 외화 받아도 된대요. 왜? 이게 충성이 외화벌이라는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를 이제는 예전엔 회사에다 였던 게 이제는 아예 이제 뭐 회장님 같은 게 생긴 것처럼 노래방 기계 노래방 쪽으로 이제 돈이 한 달에 얼마씩 나라의 충성이 외화로 들어간대요. 네, 아주 돈 맛을 아주 톡톡이 어린 놈이 봐가지고 배가 이제 터질 지경입니다. 전 맨날 저 진짜 장군님 걱정 많이 해요. 핵 터지기 전에 정군이 배 터질까봐 너무 걱정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하면 자바 안 가서 다행입니다. 한국은. 그래가지고 북한의 이제 노래방 문화가 이제 점차적인 원시적에서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해서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로까지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14년도에는 달러나 중국 돈을 그냥 대놓고 받고 그거를 충성의 외화 자금으로 올려보내는 상황을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노래방은요, 부자들이 노는 노래방이지 일반인이 막 너나 없이 돈 내고 갈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좀 더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때가 옛날에 5,000원, 7,000원 했는데 지금은 그때 2014년도 그때 15,000원인지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시간당, 1시간당. 근데 1시간 15,000원이면 쌀 3kg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여자들이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장에서 덜덜 떨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기준 금액이 10,000원이에요. 5,000원은 쌀 1kg 정도 사고 나머지 부식물도 좀 사고 그러고 나라에서 맨날 돈을 내라고 하니까 사회주 건설을 국민의 돈을 걷어서 내요. 매일 문을 두드려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10,000원 정도는 기본 벌어야 되는데 노래방비가 1시간에 15,000원이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일당을 5만 원이라고 봅시다. 최소 하루 일당 5만 원이라고 봐도 1시간에 5만 원이라고 보면 북한의 15,000원짜리 노래방도 싼 것이 아닌 거죠. 북한 경제 비례에 너무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오다를 따는 사람은 돈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되는 거죠. 남들은 하루 종일 나가도 그거밖에 못 버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24시간 돌아요. 24시간 진짜. 노래방이 흔하지 않고 그 노래방을 할 수 있는 오다를 따려면 엄청의 나라에다 충성의 자금을 또 이제 이거 뇌물 이거 해야지 이거를 할 수 있거든요. 제정되어 있는 가격이 따로 없어요. 내가 어떤 종류의 이제 그 간부, 단간부를 잘 알아서 내가 어떤 사람의 몇 촌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줄기를 탔는가에 따라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노래방 사업이 북한에서 지금은 뜨는 직업입니다. 다른 게 이제 한국에서도 옛날에 노래방 하셨던 분들이 돈 엄청 많이 버셨다는데 북한이 한국 이상으로 저는 벌 걸로 예견합니다. 한국에서는 술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북한은 그냥 가만히 돌려놓으면 지들끼리 알아 놀아요. 오라가라 없어요. 지들끼리 와서 놀고. 근데 밖에서 술을 사들고 가면 안 돼요. 그거는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네, 아마 북한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 아직 많이 뒤떨어지긴 했지만 북한 사람들도 문화생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게 노래방이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노래방 사업이 잘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운수. 교통운수수단, 국내에서 운영하는 철도가 다 거의 마비 수준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차라고 하고 돈을 주고 이제 개인이 회사에다 차를 사놓고 회사 이름으로, 왜냐면 자기 돈으로 차를 사는데 회사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개인이 차를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싣고 내리면서 돈을 버는 서비스 이러잖아요. 우리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차예요. 사람들을 태우고 싣는 서비스차가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직업의 두 번째로 속한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드렸고요. 북한의 노래방과 남한의 노래방 통일되면 남한의 노래방 기계 따가지고 북한에 올라가서 장사하면 대박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스의
참이슬 너무나도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네, 또 노래방 땡기는 분들은 가셔서 또 한 곡 좀 부르시고 지금 여기 노래방 망하게 생겼어요 요즘. 제가 쓰는 그 곰돌이 마이크 맞죠? 그 유튜브 마이크로 노래 다 불러서 저도 거기다 계속 노래 부르다 보니까 노래방 가본 지가 오래입니다. 한번 기분 내서 노래방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